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겔과 완미당 그리고 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밤과 모기, 버섯 이 두 가지 식자재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우리 장내에 염증이 잘 일어나는데 그걸 다스리는 데 식치로서 밤과 모기버섯이 소중하다. 먼저 합동연합학술 석박사 과정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활학과인데 인천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고 010-6304-2175입니다. 전화 상담하셔서 2년 8학기 과정을 거치면 LA의 피리턴 대학교의 치유선교학과의 박사학위가 여러분은 직접 LA 가서 2년 8학기 후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학교 졸업증서도 받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한 번만 하시고 영상 보낼 때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oocos.com 여기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네이버 밴드에 주 우리 코스에 가입을 직접 하시든지 하시는 방법이 없으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우리 코스 TV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늘로 548회째입니다. 548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연합학술원, 합동연합학술원 주 우리 코스라고 카페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자료가 있으니까 가입하신 뒤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37년 동안 오직 한 길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지향하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했던 회사고, 미인 즉 건강하면 얼굴도 미인이 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체세포를 부활시키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 부활 요법을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것은 밤과 모기버섯은 충분하지만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이 가득할 때에는 완미당이 가장 좋습니다. 완미당을 심할 경우, 염증이 심할 경우는 데시리터당 0.5에서 1ml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1ml 아래로 내려가야 노멀 정상입니다. 하지만 심한 사람은 90 또는 30, 40까지도 염증 수치가 CRP 수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혈액검사 병원에서 할 경우 염증 수치가 30, 40 정도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세포가 독성을 먹게 되고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 전체가 변형이 오고 기형이 오고 결국은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든지 스트레스만 받아도 비만자만 되어도 염증은 날마다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혈액을 더럽게 하고 혈액이 더러워진 염증을 가지고 온몸의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세포가 정상세포도 결국은 병든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심할 경우는 완미당을 하루에 3번 식전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으면 아침, 저녁 2번 드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루 딱 먹고 나면은 염증 수치가 가라앉게 돼요. 없어지고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한 3, 4일만 지나도 염증 수치가 한 10 정도 나온 사람들은 3, 4일만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으면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혈액 염증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을 발생하는 그 부분도 치유를 시키는 것이 완미당이에요.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전신 염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발암물질, 화학물질, 중금속까지 몽땅 다 제거하는 것을 셀젤로 전신을 바르고 한증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여유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 날마다 셀젤 전신을 사우나 박스나 이런 데에서 한증을 꼭 하시도록 합니다. 거래처장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겨울도 다 끝났으니까 따뜻한 날씨에
셀제를 꼭 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때니까 그렇게 고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장애 염증을 다스리는 밤과 목이버섯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할 때 귀로는 잘 들으시고 눈으로는 이 자료, 화면의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고 주문처럼 중얼거리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제 어렸을 때는 밤 12시면 통행금지도 있고 나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약국에 오는 날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명수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아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내 손은 약송이다 약송이다 하다 보면은 배가 통증이 없어지고 스르르 잠이 든 기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을 배에 대고 계속 문지르면 마찰열이 생겨서 배가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손끝에서는 음이온이 나옵니다. 손끝, 발끝 이런 인체의 끝부분에서는 음이온이 나오는데, 그게 배에 쓰다듬어 주면은 음이온이 들어가서 또 손바닥에 나타난 열과 함께 복통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평소 장염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의 기초 체온, 즉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따뜻해야 편안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다가 왜 이불을 걷어 차버리면 배가 드러내놓고 잘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은 장이 아주 안 좋아지죠.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 기초 체온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 습도입니다. 그래서 배가 찬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도 습한 사람이 있고 건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축축한 습이라는 것은 이제 물기를 말합니다. 장내에 정체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로 장 운동성이 저하되면 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인 수분 대사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습이 쌓이기도 합니다. 대장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을 빨아들이는데 기능이 저하가 되면 쌓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배가 냉한지 아닌지는 직접 만져보거나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장이 습하거나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에 습이 정체하면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에서 나는 물소리를 장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이 습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더 진행되면 묽은 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 심해지면 수시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장이 건조해지고 장 점막이 메마르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잘 생깁니다.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만 달고 사는 사람, 잦은 다이어트로 장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사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장으로는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장 점막이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장의 습도가 깨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장의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장염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장내 환경이 어떠한지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따뜻하고 장내 적절한 습도가 갖춰져야 유산균들의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장이 냉하거나 습하거나 건조하다면 먼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장내 온습도를 조절하는 음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내 습기를 조절하는 대장 제습기,
음식 한 가지와 장을 촉촉하게 보습하는 대장 가습기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장 제습기 역할을 하는 음식은 밤입니다. 밤. 평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수시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잦으며 매사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 밤만큼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말린 밤은 건율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로도 쓰여왔는데 건율, 말린 밤입니다.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장내 습이 정체되는 증상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서 가장 약이 되는 부위는 속껍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속껍질을 깎아내고 먹질 않잖아요. 떫어서 그렇습니다. 그 속껍질이 약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나 도토리의 속껍질, 즉 내피를 보니라고도 합니다. 보니. 밤의 겉껍질만 깐 뒤에 설탕과 함께 달콤하게 졸여서 보니밤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니밥은 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탕 절임이라 약용으로 꾸준히 식취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차로 끓여 마시는 편이 효과적인데요. 차를 끓일 때 장이 냉한 사람은 뜨거운 성질이 있는 계피를 추가하면 효능이 배가가 됩니다. 즉, 밤 속껍질과 계피를 추가하세요. 단 열이 많은 사람이 있죠.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은 계피를 오래 복용할 경우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 제습기 음식이 있다면 메마른 장 점막에 대장 가습기 역할을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익한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보습하는 윤장 작용이 있으며 장을 윤택하게 하는 데서 윤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설사를 계속 자주 하시는 분은 감을 좀 드셔보세요. 감 먹으면은 설사를 바로 멈추게 합니다. 제사제 먹는 것보다는 감이 좋습니다. 요새 같은 이제 겨울철이나 봄, 여름철에는 마른 감이 있죠. 그 꽃감도 괜찮고 방건시 건조된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량으로 사다가 냉동실에 놓고 늘 그렇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밤 식치 석줄 요약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정면에 화면에. 그래서 밤 식치 석줄 요약. 하나, 밤은 장내 습을 조절하는 식치 효능이 있다는 거. 둘, 밤에서 약성이 가장 좋은 부위는 속껍질입니다. 셋, 밤과 계피로 궁합을 맞추며 장이 냉함에서 습한 사람의 장 건강을 다스리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목이버섯 식치 석줄 요약입니다. 식치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한다 해서 식치라고 그래요. 하나, 목이버섯은 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다. 둘, 목이버섯은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베타글루칸이 변비 개선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암 물질이에요. 즉 암을 제거합니다. 암세포를 죽입니다. 이게 베타글루칸이에요. 셋, 천연식초를 목이버섯과 함께 섭취하며 건조한 장을 다스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천연식초와 함께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밴드에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밤속 껍질 차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글을 보세요. 잘 제가 읽어드립니다. 차만 따라낸 뒤 취향에 맞게 꿀을 넣고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즐기는 것이 적당합니다. 재료는 생밤 7개, 물 1리터, 계피가루 2분의 1숟가락 이렇게 하시는데 생밤은 겉껍질만 벗겨낸 겁니다. 속껍질은 벗겨내면 안 됩니다. 1. 생밤의 겉껍질을 벗겨 보니밤을 만듭니다. 그 다음 2. 보니밤을 물에 넣고 10분간 팔팔 끓입니다.
3. 계피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5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과일 같은 거, pan 같은 거 먹을 때 알고 먹는 게 좋잖아요.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잘 기억을 하시고.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체질상 열이 많다면 계피가루를 직접 넣기보다는 완성된 차에 시나몬 스틱을 담가서 향이 살짝 날 정도로 약하게 우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꿀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당뇨가 있다면 설탕이나 꿀은 들어가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끓이고 남은 밤은 버리지 말고 밤죽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목이버섯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림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버섯 피클입니다. 피클 만드는 건데, 이 왼쪽 글씨를 잘 보세요. 화학 식초는 간을 손상시키고 식지 효능이 없으니 반드시 천연 식초를 사용해서 피클을 만드는 방법. 재료로서 생 목이버섯 200g, 물 2컵, 식초 4분의 3컵, 소금 2숟가락,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설탕 대용입니다. 3숟가락, 이건 넣어도 되고 스테비아는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버섯 바로 밑에 나오는 1입니다. 1 순서를 보세요. 물, 식초, 소금, 스테비아를 넣고 20분간 끓여서 피클 물을 만듭니다. 이걸 먼저 만드세요. 2. 생목이버섯은 가볍게 헹군 뒤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밑동을 잘라둡니다. 3. 목이버섯에 끓인 피클 물을 붓고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피클을 만드는 방법.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이상 더 놔둘수록 숙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의사항, 목이버섯으로 식취할 때는 차로만 끓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까지 오롯이 섭취할 수 있도록 통째로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목이버섯 피클을 건강하게 먹고자 한다면 피클 물을 만들 때 되도록 설탕을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40g 이상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곁들여 먹으면 목이버섯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잘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혹시 샵을 하시는 분들은 목이버섯은 힘든다 해도 밤차는 얼마인지 집에서 많이 끓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원장님들은 고객들에게 한 잔씩 드리게 드시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잘 대접할 때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업소가 안 된다 하면은 뭔가 방법을 찾으세요. 고객에게 잘 해주는 방법, 이웃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객에게 친언니 자매가 된다든지 그렇게 친하게 지낼수록 좋다는 것도, 그리고 이것을 차로 이렇게 자꾸 염증 수치를 다스리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차를 배우는 겁니다. 노화 지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고객 접대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